자, 공사 삼각함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삼각함수의 선수 과정은 언제 나와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배웠죠? 예, 걔가 선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과 지금 고등학교에 배우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지. 중학교 때는 우리가 삼각 뭐라고 배웠어? B라고 배웠어. 그런데 그 삼각 B가 고등학교에 오면서 뭐로 바뀐다? 삼각 함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 B와 삼각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요. 삼각 B는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요 뒤에 뭔가가 왔을 때 요 자리에 오는 녀석을 우리는 각이라고 해.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각이 왔었거든요. 근데 보통 각은요. X는 보통 실수잖아. 그래서 각은요. 얘는 실수로 각을 표현한다 그래도 X랑 좀 차별화돼야겠다라고 해서 보통 세타를 많이 써요. 이렇게 생긴 세타를 많이 씁니다. X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 X 자리 얘는 좀 특별해 라면서 이제 조금 다른 녀석을 써주는데 X나 세타나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 B와 삼각 함수의 차이는 이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녀석은 요 세타 자리에 0도와 90도 사이에 들어가는 예각이 올 때만 구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요 세타 자리에 어떤 각이 오냐면 마이너스 37,655도, 플러스 476도, 막 이와 같이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에 해당되는 모든 각에 관한 내용을 다 다루는 거. 그게 바로 삼각 함수야. 즉 개념이 0도, 90도 사이에서 실수 전범위로 확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돼? 삼각함수를 배우기에 앞서서 각이라는 녀석이 뭔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의 차이를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각에 대한 내용부터 기초부터 잡아보도록 하자. 자, 요 녀석 그림 보니까 여기에 각이 딱 생겼지? 맞습니까? 자, 각이라는 녀석은 뭐냐면요. 한 점, 그렇구나. 여기 요 한 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런 직선을 우리 뭐라고 불러? 이런 직선을 뭐라고 불러? 요 한 점에서 슉 시작돼 가는 직선을 무슨 직선이라 불러요? 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점에서 시작되는 두 반직선. 한 점에서 시작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요 각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각 AOB라고 표현해도 되고 각 BOA라고 표현해도 되고 요 점의 좌표가 5기 때문에요. 각 O라고 표현해도 되고 각 A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게 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이랬더니 선생님 5에서 만들어지는 각은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각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각은요 이렇게 뭘 의미한다? 예각을 의미해요. 되겠습니까? 네, 예각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언제 배웠던 내용?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우리가 특수한 삼각비라는 개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달달달 암기해야 되는 어떤 비가 있어. 자, 삼각비는 항상 무슨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직각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직각을 제외한 한 각을 기준이 되는 세타각이라고 잡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요. 얘가 만약에 A, 얘가 만약에 B, 얘가 만약에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 즉 A분의 B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가는 거. 뭐야? A분의 C를 뭐라고 부릅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가는 거 C분의 B를 뭐라고 부릅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 중에서도 엄청 중요한 직각삼각형들이 몇 개 있죠? 예, 45도, 45도 요런 녀석이 있어. 그럼 얘는 항상 어떤 비를 가져? 1대 1대 루트 2처럼 시험에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몇 개의 비를요 요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특수한 삼각비, 많이 출제되는 비예요. 또 많이 나오는 게 1도, 30도, 90도, 30도, 60도 나오는 가계치. 자, 작은 녀석에서 큰 녀석으로 씁니다. 뭐라고 쓸 거야? 시작! 1대 루트 3대 2. 그리고 엄청 많이 나오는 3대 4대 5, 5대 12대 13. 되겠습니까? 예, 얘네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기립이니까 조금 외워두도록 하자. 그래서 요거 두 번만 읽고 갈게요. 시작!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한 번 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4.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에는요 특수각이라는 녀석과 비특수각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특수각과 비특수각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배웠던 각 중에 특수각은 이런 애들이야. 30도, 45도, 60도예요. 자, 됐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요 그거 외에 약간 더 확장이 되어 0도와 90도까지도 우선 포함을 시킬게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확장을 시킬 수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0도 요 위쪽으로 점수하되 밑에 쓸 거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작은 각 30도, 그 다음 작은 각 45도, 그 다음 작은 각 60도, 그 다음 작은 각 90도 이렇게 좀 각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예. 자, 그런데 얘를 하기 전에 긴 얘기를 또 해야 되는군요. 예, 페이지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얘를 얘기하기 전에 5페이지에서 좀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각비의 정리예요. 오, 삼각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네요.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삼각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얘기해봐요. 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입니까? C분의 A. 자, 코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입니까? C분의 B예요. 자, 탄젠트 세타는 몇 분의 몇이? 죄송해요. 이 녀석을 세타라고 기준을 잡고 갔을 때. 자, 탄젠트 세타는 몇 분의 몇입니까? B분의 A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척척척 보이면 되는데, 예, 우리의 비극은 이런 거지. 가끔씩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막 얘가 이제 막 꼬인 거, 아유, 이거보다 덮고 와야지. 이렇게 뒤집어 놓자. 예, 여기가 이제 세타가 이제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저 그림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이 그림이 약간만 돌려줘도요. 오, 사인이 어디고 코사인이 어디고 탄젠트가 어디지라고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못 찾는 친구들은 절대로 이과 수학을 택하시면 안 돼요. 기하 벡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문과를 가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돌려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무슨 각입니까? 대각이에요. 그리고 대변이다. 미쳤다. 요 변은요 대변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요 직각삼각형은 항상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면이 있어. 요 변을 우리는 미끄러지는 면이라고 해서 빗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빗변도 아니면서 세타 옆에 붙어있는 변이 하나 있지. 얘를 우리는 역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때 사인 세타는요 그림이 돌아갔을 때 전혀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은요 빗변, 대변, 역변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빗변분의 대변이다. 자, 코사인 세타는 뭐다? 빗변분의 옆변이다. 자, 탄젠트 세타는 뭐다? 옆변분의 대변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즉 이런 녀석이 나와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아, 너는 대변이고 너는 빗변이고 너는 옆변이야 라고 외울 수 있을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적어놓을 수 있을 거야. 이때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 빗변분의 대변이야.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빗변분의 옆변이야.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옆변분의 대변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들 사이에 그런 친구가 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자,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 얘는 중학교 때 배운 거여서 빠르게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세타의 범위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예각이다. 바로 중학교 과정이다. 그렇다면 세타 범위에 제한이 없는, 즉 일반각 세타에 관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없을까? 제한이 없이 그냥 막 쭉 아무 각이나 다 구할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90도예요. 기준이 되는 각이 45도면 1대 1대 루트이지. 우리 여기에서 사인 45도 구할 거다. 그럼 얘 몇 나와요? 루트 2분의 1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뭐냐면 함수다. 우리 함수 어떻게 표현해요? fx라고 표현하지. 그런데 이 펑션의 f 자리에 사인이 오고 코사인이 오고 탄젠트가 오고 x 자리에 세타라는 녀석이 온 거랑 똑같아. 되겠습니까? 즉, 와,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실수가 나오더라요. 그러면 뭔가를 집어넣어서 실수가 나오는 이런 그림 우리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함수를 이해할 때 많이 보이지. 뭔가 어떤 실수를 넣었는데 어떤 규칙을 가진 실수로 나오면 얘는 함수인 거예요. 어떤 실수를 넣었더니 어떤 실수가 나오네? 어떤 실수가 나오니까 어떤 실수가 나오네? 얘는 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X축과 Y축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X축에서요, 요 녀석은요, 엄밀히 말하면 실수잖아. 맞아? 실수를 대입했을 때 실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게 함수의 본질이야. 그런데 삼각함수는 뭐가 들어갔어? 실수가 아닌 각이 들어갔지. 맞아? 각이 들어가서 실수가 나오는데 얘를 함수로 만들어서 막 그래프도 그리고 싶고 이랬던 거야. 수학자들은. 그래서 고민해요. 각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까? 실수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량할 수 있는 단위 중에서 실수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위가 뭐야? 길이야, 길이. 3cm를 3이라는 숫자로 놓고 4cm를 4라는 숫자로 놓고 마이너스 4가 궁금해? 그러면 자를 이쪽으로 대가지고서 마이너스 4 넣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길이라는 단위가 실수, 수라는 개념하고 가장 밀접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제 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야, 이 각도를 길이로 표현할 수 없을까?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것만 되면 길이로 각도를 표현해버리면 길이, 즉 숫자를 넣어서 숫자가 나오니까 함수가 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함수와 같은 구조로 해석할 수 없을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출발해서 뭐에 도착한다?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한다예요.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한다. 그런데 위의 구조에 의하면 각이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하고 있으므로 이는 엄밀히 말해서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을 실수로 표현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냈어요. 대단하지? 예, 코드법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 한 점에 1대1로 대응한다. 즉 원점 O로부터 길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가진 단위들 중에서 가장 실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단위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이면 길이 이꼴 실수로 해석할 수 있다. 길이 이꼴 실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길이를 각도로 표시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길이로 각도를 표시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도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도형이냐면 각이 길이와 요거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비례가 있어. 각이 커지면 길이가 커지고요. 심지어는 각이 커지면 길이가 커지면서 넓이까지 커지는 이런 기가 막힌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도형일까요?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이에요. 자, 여기 어떤 도형이 있을 때 부채꼴은 뭐야? 요만큼 파이만큼 떼놓은 녀석을 우리 부채꼴이라고 부르지. 와,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3cm였거든?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면 여기 전체 호의 길이 몇 대요? 6cm가 돼. 와우, 각도하고 얘하고 비례관계 있고 심지어 여기 넓이가 3이면 이 전체 넓이는 6이 돼. 넓이까지 비례관계 있네. 각 길이 넓이가 모두 비례관계 있는 도형 부채꼴이네.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비례관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하는 삼각함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학자들은 기존의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30도, 70도, 마이너스 50도와 같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 부르냐면 60분법이라고 불러요. 각도를 30도, 45도 이렇게 부르는 거 60분법이라 부릅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60분법 외에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전혀 실용적이지는 않으나 학문적 개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왜? 얘가 있어야지 함수가 되지. 맞아요?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도 표현 방법을 만들어냈다. 호도법 되겠습니다. 호도법이 뭐야?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호도법의 등장으로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호도법의 개념을 잡고 호도법과 60분법을 자유자재로 호환하는 방법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뭐 해와야 돼?